중국이 한국인들에게 단기 비자를 전격 발급 중단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중국 대사관,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 웨이신에 낸 정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위챗에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의 당장 10일 어제 당장 10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이나 상업무역이나 관광이나 의료나 그리고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해서 한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중국이 밝히기를 한국이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단기 발급 비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말입니다. 이게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니까 사실 세계 16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세계 16개국이 쉽게 말하면 중국 여행객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나 일본은요, 입국을 전후해서 검사하고요, 입국 후에 양성은 격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격리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단기 비자도 제한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는요, 입국 전 검사만 핵심으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도 중국에서 입국 전에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게는 또 일본에게도 단기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각국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타깃이 대한민국이 됐고 일본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과연 중국이 말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국 입국자 확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월 4일 날 327명이 들어왔는데 103명이 양성자였습니다. 31.5%였거든요. 그리고 1월 6일 날은 23.5%고요. 점점 줄어들어서서 1월 9일 날은 5.5%까지 줄어들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서 양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자칫 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중국 입국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번진다면 더 심각한 양산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위 차원에서 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19의 백신을 맞은 사람도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게끔 많습니다. 그런데도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쉽게 말하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복 성격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 중국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도. 당장 말입니다.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공장 운영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대기업이야 이게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나 아무래도 운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 내 매출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중국 공장에 대한 관리도 차질을 빚을 게 뻔합니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이 국경을 개방을 해서 이제 좀 증편을 하고 그러면 항공업계의 최악의 적자도 좀 탈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중국의 국경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으나 이게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중국의 보복은 어쩌면 말입니다. 사드 보복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말입니다. 아마 그 속에는 이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치포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반도체 동맹인 치포에 가입을 했잖아요.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 대한민국 이렇게 4개국이 함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개발과 기술 공유를 한다는 치포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 사드 보복이 온다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 지금 중국에서 점점 미국으로 이게 바뀌고요. 또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게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말입니다.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에서 우리가 사업하던 거 거의 다 접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그냥 망했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으나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에서 기울어졌잖아요. 지금은 현대차든 기아차든 철수를 언제 할까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국 내에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리를 못 잡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기술적
진보가 중국이 빨라지는 바람에 이제는 한국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중국의 어떤 보복은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말입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혹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기업을 청산을 하려 치면 뭐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거기에 세금을 왕창 때려서 말입니다. 청산한 액수의 25% 정도만 가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니 아마 사드 보복 같은 그런 상황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중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통화를 했었잖아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친강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끊자마자 바로 전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사드 보복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보복이 또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동안 말입니다. 중국에 굉장히 의존되어 있던 우리 제조업이 해외로 많이 이제 다 국화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을 거의 해내서 원자재나 혹은 반제품에 대한 수입이 29.3%까지 될 정도로 아주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베트남이나 혹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중국은 이렇게 속이 좁습니다.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치면 절대로 봐주지 않는 그런 지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화사상이라는 그들만의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최고이니까 최고를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차원이라면 진작에 우리가 다각화를 해왔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 다변화 굉장히 꾀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에 의존하던 생산도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탈중국하는 것, 중국을 탈출하는 것 반드시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갖고 가는 것, 그러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초격차 기술을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대한민국도 이제 중국에게 언젠가는 다시 속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반드시 우리 기업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